바로 오늘을 기다렸다. 어로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 사이에 있는 동해 최북단 황금어장인 저도어장이 열리는 날.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배는 모두 146척. 어로 한계선을 넘으려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5부 1명 통과. 해양경찰의 점호가 시작되고 2명 통과. 신고한 배와 인원이 맞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은 군대나 다를 바 없는 진풍경이다. 통과. 뉴스타 1명 통과. 경수 1명, 5명, 경수 5명 통과. 점호를 마친 배는 어로 한계선 안에서 해경의 어장 진입 신호를 기다린다. 달리기 출발선 앞에 선 선수들처럼 긴장된 순간 에서 저도장 A수역 리버 점호를 받지 않으신 예정된 출발 시간은 아침 6시다. 4월의 새벽바다는 칼바람처럼 차다. 뜨거운 물로 몸을 녹이며 어장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해녀들. 잠수부들도 어장으로 들어가는 출발 신호에 온통 신경이 집중돼 있다. 현 시각 저도장 A수역 리버를 북쪽을 향해 거침없이 달리는 어선들. 드디어 황금 어장이 열리는 순간이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자리 잡은 강원도 대진항은 인구 2,700여 명이 사는 조그만 항구입니다. (3월) 말이 되면 항구 한켠에 있는 조선소는 눈코 틀 새 없이 바빠집니다. 배를 수리하기 위해 조선소를 찾는 배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배를 수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4월이 오면 기다리던 어장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배들마다 전방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때는 배가 선속이 좋아야 되거든, 잘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게 치워주는 거예요. 이제 평시에는 그 장소에는 못 들어가고 이제 연중으로 연초에 4월 초순에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몇 달 묵혀놨다가 작업하러 들어간대요. 어민들이 일명 전방이라고 부르는 저도어장은 대진항에서 배로 10분 거리에 있는 저도 앞바다 일대로 북한 땅과 가장 가까운 수역입니다. 어로 한계선 북쪽에서부터 휴전선과 같은 개념인 북방 한계선 사이, 바로 이곳이 1972년부터 대진 어촌계와 초도 어촌계 어민에게만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동해안 최북단 저도 어장입니다. 4월 10일 새벽, 드디어 항구에 해녀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고무옷까지 장만한 강할머니는 저도 어장 가는 날을 누구보다 기다렸습니다. 한때는 100명이 넘는 해녀들이 조업을 나가던 때도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그 수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해녀들의 대부분은 70세를 넘긴 고령자들, 고무옷 입는 것 하나까지 서로 돕지 않으면 힘든 나이지만 강말선 할머니도 바다에서는 백전노장입니다. 또 다른 어선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녀들의 고무옷처럼 생긴 물옷은 잠수부 조기열 씨의 작업복입니다. 일명 머구리 잠수복이라고 불리우는 이 옷은 혼자서는 입질 못합니다. 고무옷 속에 잠수부가 들어가면 장비를 갖추는 것은 옆에 있는 조수의 몫입니다. 조수는 고무옷 틈새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갑을 두르고 그 위에 나사를 꼼꼼하게 채웁니다.
이 옷을 입는 순간부터 머구리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30년간) 머구리 생활을 해온 조기열 씨는 대진항에서 제일 솜씨 좋은 머구리로 유명합니다. 머구리가 장비를 갖추면 머구리배도 바다로 나갑니다. 오늘 저도어장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배는 모두 146척. 대진항과 초도항을 떠나온 배들은 어로 한계산 앞으로 모여듭니다. 이곳이 바로 저도어장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어로 한계산 앞에 도착한 배들은 이제 전방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연안 일명 통과. 점호입니다. 저도어장은 대진 초도 어촌계 어민 가운데 미리 해양경찰에 신고한 배와 인원만이 출입 가능합니다. 일명 통과. 경수 1명, 5명, 경수 5명 통과. 북한 땅이 지척에 있는 어장이라 해경의 신호를 어기는 배는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돌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이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시에 점호를 받고 동시에 입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군 경비함까지 출동한 가운데 만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개장 시간은 오전 6시. 현 시각 저도장 해수욕 입어를 허가합니다.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어선들은 경주를 하듯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달리는 게 아니라 날아간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해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안 해도 바닷바람에 얼어있는 몸을 녹이며 좀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하느라 눈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작업하기 좋은 위치를 찾은 해녀들은 거침없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50, 60대의) 젊은 해녀는 수심 10m 내외에 좀 더 깊은 곳을 찾아가고, 나이든 해녀들은 저도 해안가의 얕은 바다를 선택합니다. 나이 7, 80에도 물일을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바다에서 일을 하는 해녀들의 지혜 덕분입니다. 이날 아침 수온은 3.5도. 처음 바다에 들어갔을 때의 체감 온도는 거의 얼음물 수준입니다. 몸을 푼 해녀들은 미역밭으로 향합니다. 저도 어장은 미역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물맑은 청정해역이라 그 맛도 으뜸인데요. 잎이 굵고 구멍이 나서 곰피라고 불리는 쇠미역과 잎이 가늘게 뻗은 참미역은 값도 비싸서 해녀들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바다는 해녀들에게 보물상자입니다. 미역을 두어 망태만 따도 수십만 원 수입이 거뜬해지니 해녀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곳에서 최고 인기는 바로 이 녀석, 문어입니다.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살아가지만 해녀들 눈에 띄기라도 하는 날에는 훗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런, 이 녀석도 결국 잡히고 말았네요. 그 시간 엄마 산대. 지나가던 어선에 물질하던 해녀 한 분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손에 잡고 있는 건 맞습니다. 문어입니다. 아이고 새꼬리가 됐네 꼬리가. 오늘 해녀배를 탄 해녀 가운데 가장 운이 좋은 행운의 주인공은 올해 59인 용순옥 씨입니다. 그렇지. 뜰채에 담기긴 할까 싶어 보이는데요. 하나 있어? 야 이거 가만 있어. 문어다리 하나가 어른 팔뚝만 합니다. 이렇게 큰 문어를 혼자서 잡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큰 문어는 작은 문어를 잡아먹기도 하고 제 다리를 뜯어먹기도 해서 한 마리씩 따로 망에 담아야 합니다. 워낙 크다 보니 망에 담는 것도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한 20배 킬로 되겠. 한 30kg 되겠는데. 잠시 후 조금 전 문어를 잡았던 해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엄청난 크기의 문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바위 틈에 숨어있는 문어를 찾아내 여기까지 끌고 오다니 이게 바로 베테랑 해녀의 솜씨입니다. 배 달라붙으면 안 되니까. 배 달라붙으면 안 돼. 연달아 1m가 넘는 문어를 2마리나 잡았으니 기분이 어떨까요? 같이 있어 이거. 얘좀 쥐고 있어. 아이고 미치겠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보기만 해도 흐뭇한 순간입니다. 아니 저걸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아유 그냥 차고로 실었어요. 어? 또 있나 봐. 아니야 또 찾아야지. 수중 20-30m까지 내려가 작업할 수 있는 머구리뼈는 좀 더 깊은 바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업을 앞두고 머구리 조기열 씨는 거의 말이 없습니다. 평생을 해온 일이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머구리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십시오, 선생님. 물속으로 들어가기 직전 머구리 머리에는 투구가 씌워집니다. 머구리 옷의 무게만 해도 무려 40kg. 다시 물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혼자서 벗을 수도 풀 수도 없는 철갑옷입니다. 배 위에 있는 산소통에서 이어지는 이 호스는 물속에 있는 머구리의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이 줄로 산소가 공급되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합니다. 마치 우주인을 방불케 하는 머구리 장비를 갖추고 조기열 씨는 수중 25m 아래에서 홀로 작업을 합니다. 깊은 바다에는 비단 멍게가 한창입니다. 하루 서너 시간씩 수심 20-30m 깊은 바다에서 작업을 하는 머구리는 작업 중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잠수병으로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진항만 해도 한때는 50명이 넘던 머구리가 이제 고작 7명에 불과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머구리 일을 하려는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진항 머구리 가운데 가장 깊은 바다에서 작업할 수 있는 머구리로 알려진 조기열 씨의 망태는 비단 멍게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수확한 해산물 수입은 배를 운전하는 선장과 머구리, 조수 세 사람이 나눕니다. 조기열 씨도 저도어장에 나오면서 기대했던 건 따로 있습니다. 벌써 2번이나 장소를 바꿔가며 수중을 탐색하고 있는 머구리 조기열 씨. 그가 애타게 찾는 건 바로 문어입니다. 예년 같으면 문어가 눈에 띄어야 하는데 바위 틈은 온통 수초로 뒤덮여 접근할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길게 자란 수초는 바위 틈에 사는 생물들을 숨겨주는 은신처입니다. 그래서인지 문어는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기도 아니라고 판단한 모양인데요. 깊은 수심에서 작업하던 머구리는 수면으로 나갈 때 최대한 천천히 올라가야 합니다. 급격한 기압 변화 때문에 잠수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분) 만에 물 밖으로 나왔지만 이번엔 빈손입니다. 저 밖으로 나가 밖으로. 수심 나가자고. 풀이 길어갖고 문어가 있어도 못 봐. 풀이 너무 길어버려서 그래. 조기열 씨는 문어를 잡지 못해 속이 상한 모양입니다. 대신 비단 멍게는 넉넉하게 수확을 했습니다. 해군 경비함 2척과 해경 경비함 3척의 보호를 받으며 조업에 들어간 저도어장. 문어잡이 어선들은 문어가 다닐 만한 길목에 미끼를 던지느라 부산합니다. 100여 척이 넘는 문어잡이 배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바다에 던져놓은 미끼를 끌어올리는 순간 기다리던 문어입니다. 저도 어장을 지키는 해경 경비정은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조업을 하다 경계선을 넘는 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를 기점으로 남북 해역이 나뉘는 저도 어장은 북측이 해안가에서 포사격을 하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해역이라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위험 구역입니다. 그 저도어장 최북단 저 선을 넘어서는 이제 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저길 넘으면은 이북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죠. 월선이 되는 거죠. 월선. 물질한 해녀들 망태기도 터질 듯 두둑합니다. 3시간이 넘도록 바닷속을 돌아다닌 보람이 있지만 몸은 너나 없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추위와 맞서 싸우느라 오늘은 더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해녀들이 따온 해초는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얕은 바다에서 나는 해초와 깊은 바다에서 나는 해초가 다른데 그중 최고는 뭐니 해도 청정바다에서 난 미역입니다. 그런데 최순옥 씨는 미역밭에서 행운을 잡았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1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문어를 잡은 것입니다. 야, 대왕문어네. 나요. 아이고. 아이고 싫어. 아직도 많이.
오늘 이 배에 함께 탄 16명의 해녀가 잡은 것 가운데 가장 큰 문어입니다. 이렇게 큰 문어를 잡았으니 기념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죠. 하지만 최순옥 씨에겐 아쉬움이 많은 첫 조업이었습니다. 이들아, 신발 찍어. 이렇게 잡아가지고 배가 커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밥 못 먹어. 빨리 잡아야지. 오전 내내 잡은 해산물을 가득 싣고 항구로 돌아가는 길. 오늘 저도어장 개장 첫날. 문어잡이 어선들의 성적은 어떨까요? 이 배에서 잡은 문어는 단연 최고 수준입니다. 보는 사람들 모두 입이 딱 벌어집니다. 문어는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저도어장에서 잡히는 문어는 주로 중문어인데요. 보통 5kg 이상, 15kg 미만의 문어가 여기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문어를 한 사람이 그것도 불과 5시간 만에 잡았다니 저도어장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몇 킬로 잡으신 거예요? 170. 170킬로면은 금액으로 따지면은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거의 한 300만 원 가까이 되겠죠. 이날만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1년 만에 기다렸지, 1년 만에. 무게가 무려 42kg이나 되는 대왕 문어는 저도어장 개장 첫날 잡힌 문어 가운데 최대 크기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가는 날이라서 저도어장에 가지고 평상시보다는 한 4배, 5배 많이 잡혀요. 머구리배도 서둘러 업한장으로 들어옵니다. 머구리 조기열 씨가 작업한 배에서는 비단멍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단멍게도 문어 못지않게 귀한 대접을 받는 해산물입니다. 머구리만이 작업할 수 있는 깊은 바다에 사는 비단멍게는 다른 어선에서는 작업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62kg. 문어를 잡지는 못했지만 깊은 바다에서 건져낸 해삼도 오늘 머구리의 수확입니다. 부탁부탁 가져왔대. 먹을 배는 물이 없어. 우리 길을 갖고. 우리 차니까. 해삼 22만 원. 오케이. 그 4,400원. 4,400원. 멍게는 4,400원 키로에. 오케이. 오늘도 150만 원이 넘게 수확을 한 셈입니다. 오늘도 이 거친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들에게 이 바다는 황금 어장입니다. 동해바다 최전방이 삶의 터전인 사람들. 그들의 거친 손마디가 깊은 주름살이 오늘 황금 어장을 열어놓았습니다.